보자. 민서 왜요? 민서 왜? 응? 아이고. 나의 메이크업. 고마워요. 아우 반가워. 별일 없었죠? 네. 자 볼까요? 어딜 보시냐면 저때 우리가 어떤 걸 풀었었냐면 가만히 있어 보자. 어떤 거 풀어보지? 저번 시간에 23번 풀었었죠? 23번. 23번 풀어가지고 됐어. 저번에 6번 어디야? 아유, 헷갈 6 12페이지야. 12 요거 12 이거 했었나 우리가? 12페이지 6번. 맞아. 됐다. 그다음 뭐 순차적으로 한번 해볼까요? 순차적으로 14페이지요? 14페이지 23번. 이거 중요하대요? 알았어요. 이거 해볼게요. 이게 다 학교 선생님이 찍는 문제마다 다 피트 문제거든요. 다 피트 문제인데, 예. 피트 문제 좋아하시는 모양이네요. 네, 그럼 내가 다 드리지. 자, 한번 봅시다. 14페이지의 연습 문제 9. 자, 이제. 9. 자. 그림은 25도씨에서 약산 HA와 HB를 각각 100ml를 0.02몰 적정하여 얻은 적정 곡선이다. 당뇨까지 NFB는 각각 50과 40, 50ml와 100ml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고른 것은 오케이. 자, 우선 내가 그러면 칠판에 그림 그리는 동안 한번 트라이 해보세요. 알겠죠? 시작! 우선 그다음에 P, Q, 80,
오케이. 좋아. 자, 잘 풀려요? 잘 돼요? 사실 원리적으로는 크게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원리적으로 크게 어려운 건 아닌데 되게 그 뭐냐면은 그 원리를 알아채지 못하게 되게 복잡하게 줬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내용적으로는 크게 대단한 게 아닌데 그걸 막 굳이 왜 이렇게 질문을 하지 하는 타입으로 물은 거예요, 그냥. 알겠죠? 네. 네, 어쨌건 보자. 자, 우선 자, 해볼래? 내가 가볼까 이제? 볼까? 아. 자, 그러면 우선 여기서 이제 뭘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냐면 여기서 이제 뭘 했다고 했느냐? 요놈하고 요놈 사이에 뭐 했다고 했죠? 적정했다고 했죠. 첨가해서 적정했다고 했잖아요, 그죠? 했더니 그 당량점의 부피가 어떻게 돼? 요거하고 이게 돼. 요거하고 이거 돼. 그럼 여기에서 바로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여기서 바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바로 1. 각 산의 초기 농도를 알 수가 있죠. 자, 초기 농도라고 하는 건 pH하고 관계가 있다 그랬어요? 무관하다고 그랬어요? 저 당량의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저 당량점이라고 하는 건 pH하고 관계가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당량점이라고 하는 건 pH와 관계가 있어요? 무관해요? 당량점이라고 하는 건 무관하죠. 무관. pH가 7보다 크건 작건 7이건 그걸로 관계를 하는 게 아니라 이 당량점에서는 무조건 산의 무엇과 염기의 무엇이 같은 거예요. 뭐하고 뭐 같은 거예요? 몰수가 같은 거죠. 어디에서? 당량점에서. 아무 생각하지 말고 저 생각만 하면 되겠죠? 당량점이라고 하면은 그 순간 산의 몰수하고 염기의 몰수가 같을 뿐이다. 아시겠죠? 알겠죠? 그리고 여기서 산이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산이란 정확하게 산이란 뭘 얘기하는 거예요? H 플러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정확하게 여기서 염기란 뭘 얘기하는 거예요? OH 마이너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강조하는 이유는 산 중에는 다양성자성 산이라고 하는 애가 있거든요. 그럼 다양성자성 산은 산 한 분자 안에 H 플러스가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그냥 산이라고 하면 산 하나당 걔는 H 플러스가 여러 개가 있으니까 당량점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당량점의 의미는 다양성자산이건 일량성자산이건 그 안에 있는 H 플러스, 그죠? H 플러스 몰수하고 OH 마이너스 몰수. 그게 같은 걸 당량점이라고 한다. 그죠? 그죠? 자, 그러면 자, A에 대해서 HA의 초기 농도가 있겠죠? 초기 농도를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제로라고 하는 건. 자, 여기다가 뭘 곱해야 몰수가 돼요? 부피를 곱해야 되죠? 부피가 100이라고 했죠? 자, 이해하고. 자, NaOH는 강염기니까 넣어준 NaOH가 100% OH 마이너스잖아요. 네. 그럼 여기에서 그냥 OH 마이너스 그 농도가 아니 그냥 농도가 얼마냐면 0.02몰이죠. 0.0이라고 바로 하자. 그냥. 이게 지금 요거. 자, 이건데 HA까지 당량점은 50이라고 했어요. 50. 그럼 이게 염기 OH-의 몰수가 되겠죠? 됐죠? 그럼 여기서 우리는 뭐를 할 수 있어요? 바로 HA의 초기 농도가 0.01몰이었구나. 이걸 알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알겠죠? 자, 그 다음 HB도 마찬가지로 자, HB도 초기 부피가 100ml라고 했고 염기의 농도는 0.02몰이고 그런데 HB까지의
NaOH의 당량점까지 부피는 100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해주면 저 당량점이 되겠죠. 이때 이 당량점에서 실제 적정이 다 돼가지고는 그게 상이 됐을지 염기가 됐을지 신경 쓸 필요가 있다 없다? 신경 쓸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걸 명심해야 돼. 알겠죠? 그렇게 정의된 게 당량점이야. 자, 그러면 이따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바로 봐. HB의 초기 농도가 얼마? 0.02몰이 되겠구나. 알겠죠? 이렇게 바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되었다. 자, 그 다음 뭐 할까요? 그 다음 뭐 해볼까요? 우선 맨 처음 당량점이란 말이 나왔으니까 초기 농도를 구했어야겠죠? 그 다음 뭐 할까요? 그 다음 뭐야?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뭘 해야 되냐는 거, 이런 문제를 딱 보면. 그러니까 이제 초보 때는 당황스러운 건 문제를 푸는 건 하더라도 각 과정에서 내가 뭐 해야 되지 이걸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다음 뭘 해야 되는지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 다음 뭐 해야 되겠어? 당연히 내가 문제를 푼다 만다를 떠나서 이런 타입의 문제에서 어떤 변수들을 하나씩 알아가야 되냐는 거예요. 뭐겠어요? 바로 여기 나와 있듯이 주어진 약산들의 뭘 알아야 되겠어요? 산해리 상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면 뭘 알아야 산해리 상수를 알 수 있을까요? 어떤 데이터가 있어야 산해리 상수를 알 수 있을까요? 뭐라고? 그렇지. pH 정보가 있어야 뭘 알 수 있다? pH 정보가 있어야 산해리 정보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pH 정보가 몇 군데에 나와 있어요? pH 정보가 몇 군데 나와 있어요? pH 정보가 두 군데 나와 있잖아요. 두 군데. 이게 잘 보면 9라는 pH 정보는 누구에 대한 pH 정보예요? HB에 대한 정보죠. 그럼 4라고 하는 건 누구의 pH 정보예요? HA에 대한 pH 정보잖아요. 그럼 이 말은 뭘 얘기하는 거겠어요? 여기에 있는 이 pH 정보로 요놈의 KA를 구해라. 알겠죠? 그 다음 이 pH 정보로 요거의 KA를 구해라. 무슨 말 알겠죠?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알겠죠? 자, 그럼 이따 여기서 그렇다면 이제 각각의 저 pH 정보를 이제 뭐냐면 이제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고려하느냐? 그럼 자, 보시다시피 각 산의 적정 양론 계산. 자, 첫 번째 1. 자, 뭐 할 거냐면은 자, 우선 HA가 지금 보시다시피 지금 얼마였냐면 HA가 농도가 어떻게 됐어요? HA가 0.01몰로 계산됐었죠. 0.01몰 HA 몇 밀리리터가 있었어요? 100ml 맞죠? 와. 그 다음 NaOH는 농도가 얼마예요? 0.02몰이죠? 0.02몰 NaOH인데 pH가 나와 있는 정보까지에 들어간 NaOH의 부피가 얼마예요? 25죠. 25의 중화 반응에서 pH가 얼마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4. 알겠죠? 그러니까 나와 있는 정보를 최대한 예쁘게 써본 거야, 그렇죠? 근데 이제 실제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는 이렇게 예쁘게 정리할 필요는 없는데 이제 기록에 남기려 이렇게 써본 거야,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 뭐부터 이제 해야 될까? 이제 이 문제를 풀 때 뭐부터 해야 될까요? 뭐부터? 그렇지, 몰수 계산부터 해야 되죠. 왜 몰수 계산부터 해야 되죠? 섞는 거는 무조건 몰수라고 했죠. 중화 반응은 당연한 건데 중화 반응이 아니더라도
화학에서 뭔가를 섞는다라고 하면 무조건 뭐부터 계산해? 몰수야, 그치? 그게 뭐 예를 들면 침전 반응도 그렇고 전기화학 반응도 그렇고 뭐 산화환원 반응도 그렇고 막 하여튼 생각할 수 있는 모든 화학 반응에서 섞으면 무조건 뭐부터 계산한다? 몰수야, 몰수. 자, 그럼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거 HA. 자, 몰수 어떻게 되겠어? 0.01에 100 곱하면 얼마야? 1밀리몰일까? 맞아요? 1밀리몰 맞아요? 맞네. 자, 그 다음 OH-는 몰수가 몇 몰이야? 두 개를 곱하면 되지. 두 개 곱하면 얼마야? 얼마 나와? 0.5예요? 0.5. 0.5 밀리몰이에요. 됐죠? 자, 이때 뭐 당연히 알겠지만 NaOH에서 Na 플러스하고 OH 마이너스로 이온화가 될 텐데 뭐 지금 문제 푸는 건 관계는 없지만 물어나 봅시다. Na 플러스의 역할은 뭐라고 했죠? 항상 바로 구경꾼이라고 했죠. 구경꾼. 네, 좋아요. 스펙테이터. 어떻게 돼? 영어를 왜 이렇게 잘해? 시영 이번에 제주도 가서 영어 많이 썼어요? 그래요? 그래서 외국 사람 많아서 영어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진짜로요? 니혼고? 진짜로요? 그럼 니혼고, 영어, 뭐 울란바토르 이런 거야?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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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시험 멋져요. 여하튼. 내가 외국어 공부 열심히 하라고 했죠? 네, 시험이 한 4개 정도 동시에 진짜로요? 진짜로? 그거 시영이뿐 아니고 여러분들도 내가 또 항상 하는 얘기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바이랭구얼 바이랭구얼 이 되게 중요하겠어요? 바이랭구얼이 무슨 말이야? 그치. 다개국어. 예를 들면 비슷한 말로 바이섹슈얼 이건 무슨 말이야? 바이섹슈얼 이거 뭐야? 뭐 취향이 고귀한 이런 뜻이잖아. 무슨 말이겠어요? 그 취향이 특별한 이런 뜻이잖아. 무슨 말이야? 그래서 이 바이라는 뜻이 뭐야? 바이가 두 개라는 뜻. 이건 두 개. 이건 두 개. 알겠어요? 그럼 이게 바이랭구얼은 사실은 이렇게 여기서의 이제 의미는 꼭 두 개가 아니라 두 개 이상을 뜻하는 거야. 그죠? 두 개 이상.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사실은 꼭 하면 좋은 건 영어 이건 당연하고요. 그다음 되고 그다음 뭐를 꼭 해야 되냐면 일어하고 중국어 있죠? 중국어 둘 중에 하나를 추가적으로 해야 돼요. 알겠죠? 이게 뭐냐면 요렇게 알겠어요? 물론 세 개가 다 되면 정말 좋은데 그건 너무 어렵고요. 사실은 이렇게만 되는 것도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는 수준이 뭐냐면 그냥 글 좀 읽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완전히 자유롭게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는 수준으로 요 두 개 아니면 요 두 개 알겠어요? 이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나라 영어 잘하는 사람 많아요, 적어요? 천지백깔이죠. 일어나 중국어 잘하는 사람 많아요, 적어요? 그것도 천지백깔이에요, 알겠어요? 네, 진짜 많아요. 근데 이렇게 동시에 잘하는 사람 많을까요, 귀할까요? 아주 귀해요. 굉장히 귀해요, 알겠어요? 그다음에 이렇게 잘하는 사람도 굉장히 귀해요. 근데 사실 이렇게 두 개를 잘해도 좋아요. 나쁘진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자연과학을 할 거기 때문에 이건 꼭 들어가야지, 알겠죠? 그래서 그러면 이미 여기에서 인간의 퀄리티가 달라져요. 알겠죠? 왜냐하면 희소해지니까. 그럼 당연히 희소해지니까 당연히 연봉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연봉이 올라가게 된다고요. 이미 거기서 굉장히 퀄리티가 높아져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왜 이걸 내가 열변을 토하냐면 내가 이걸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발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정말 너무 아쉬워서 해드리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이걸 예전에 여러분 나이 때 알았다면 나는 여기 있지 않을 거예요. 정말이에요. 네, 나는 무슨 일을 하고 있을지 나도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그 정도로 이건 대단한 능력이에요. 근데 내가 여러분 나이 때 이걸 깨닫지 못했거든요.
깨닫지 못해서 그냥 뭐 공부는 잘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니에요. 공부보다 이게 훨씬 중요해요. 훨씬 중요해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여름 방학이나 겨울 방학이 되면 무조건 어학연수 연수 갔다 와야 돼. 대학교 때요? 네, 대학교 때 방학 때. 자, 이게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21세기 앞으로는요 어떤 직업이 살아남아요? 모든 직업이 다 없어져요. 아, 네. 여러분 지금 의대 가서 안정적인 직업을 가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죠. 주시요. 예. 근데 가고 싶다. 예, 지금 졸업생 애들한테 내가 이런 얘기는 안 하지만 의사가 사실은 없어질 직업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전부 다 AI로 대체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특히나 약사 같은 직업 있죠. 없어질 1순위예요. 정말이에요. 없어진 1순위예요. 그러니까 그 외에 모든 직업들은 말할 것도 없어요. 뭐 택시기사 다 없어져요. 알겠죠? 전부 다 없어져요. 그렇다면 어떤 직업이 살아남느냐? 그럼 예를 들면 통역사 이런 것도 살아남을까요? 안 살아남을까요? 다 없어져요. 통역사. 왜냐하면 구글 이거 다 이거랑 이야기하면 다 되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뭐가 영원히 살아남을 수밖에 없냐면 바로 인간 자체는 없어질 수가 없어요. 그럼 인간 자체가 없어질 수 없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인간의 몸을 가지고 활동하는 모든 것. 예를 들면 실제로 인간이 음식을 먹는다거나 이걸 AI가 먹어줄 수 없잖아요. 그다음에 인간이 누구를 만나서 악수를 한다거나 포옹을 한다거나 아니면 같이 논다거나 이건 AI가 해줄 수가 없잖아요. 이런 건 오직 인간만 할 수 있고 거기에서 부가가치가 창출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AI가 절대 대체할 수 없는 것이 뭐예요? 바로 인간의 감각이에요. 인간의 감각을 통해서 인간은 여러 가지 감정을 느끼죠. 그걸 절대로 AI가 아직은 대체할 수 없을 거예요. 알겠죠? 아직은 내가 볼 때는 그까지 되려면 100년, 200년은 더 지나야 돼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세상에서는 AI가 절대 할 수 없는 거, 인간의 감각으로 할 수 있는 거.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결국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은 영어 1어를 하라가 아니라 영어권의 문화, 알겠어요? 중화권의 문화, 일본권의 문화. 즉 그쪽 사람들이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며 그 다음에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떤 집에서 살며, 알겠어요? 그런 걸 여러분들이 경험해야 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그게 한쪽만 하는 되는 사람은 되게 많아요. 한쪽만 하는 사람은 되게 많아요. 그런데 동시에 되는 사람은 진짜 드물어요.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정의로 과장이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의로 과장이 누구예요? 정의로 과장. 정일오 과장. 지금 팀장인가? 정일오 팀장. 내 동생이에요. 내 동생이에요. 나는 정일원, 동생은 정일오. 동생이 얘기해 줬는데 동생이 지금 어딨냐면 LG 디스플레이 해외 영업부 팀장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러고 얘기를 해주던데 동생은 원래 불문학과를 나왔어요. 프랑스어 전공이죠. 근데 동생이 막 공부를 하다가 이 프랑스어를 해서는 굶어 죽겠다는 생각을 진즉부터 하더라고요. 그리고 동생은 꾸역꾸역 엄마 아빠한테 약간 좀 도움을 받고는 일본으로 유학을 갔어요. 그래서 일본으로 유학을 가서 일어를 굉장히 잘해요. 정일호 과정 1어가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1어로 사투리를 구사할 수 있어요. 아니, 우리나라 말에 사투리가 많잖아요. 한국어 잘하는 외국인 중에 사투리 쓰는 사람 있잖아요. 동생이 그 정도예요. 그래서 동생은 네이티브예요. 거의 그러니까는 일본 사람들도 구분할 수 없는 네이티브예요. 그렇다고 진짜 일본 아니에요. 한국 사람인데 그게 가능한 거는 부산 사람이라서 그래요. 나 부산 사람인 건 알아요? 네. 부산에서 태어난 건 아닌데 부산에서 학창 시절을 보냈거든요. 이게 1어하고 부산 경상도 하고 억양이 똑같은 거 아세요? 진짜요? 진짜요? 예. 짜스. 예, 1어 하고요. 그래서 서울 사람이 1어 배우면 절대 네이티브처럼 안 돼요. 근데 경상도 사람이 1어 배우면요. 완전 네이티브처럼 돼요. 일본 사람도 구분할 수 없는 네이티브가 돼요. 왜냐면 억양이 똑같아서 그래요. 예를 들면 이게 뭐야?
뜻하는 일본말로 난데고레 이렇게 쓰거든요. 난데고레 쓰거든요. 근데 이게 서울식 억양으로 하면 잡아요. 서울식으로.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걸 일어로 난데고레? 라고 하면 일본 사람은 웃겨 죽어요. 억양이 너무 이상하거든? 근데 자 부산말로 해볼게요. 이 먹고 난데고레. 똑같죠? 아니 똑같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 먹고 난데고레. 그러니까 부산말 하듯 억양이 똑같아요. 일어는. 그러니까 경상도 지역에 태어난 여러분들은 일어를 배웠을 때 네이티브처럼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동생은 일어가 거의 네이티브급이에요. 네이티브예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도 구분하지 못하는 네이티브예요. 엄청 잘해요. 근데 동생이 당연히 LG에 취직을 했을 땐 당연히 어느 쪽 일을 먼저 했겠어요? 일본 쪽 일을 먼저 했겠죠. 근데 회사에서는 이게 부서에서 로테이션을 시키거든요. 로테이션을 시키기 때문에 1호 부서에 있다가 지금 동생이 중국어 부서에 있어요. 중국 부서에 있어요. 그러니까 LG 디스플레이는 여러 나라로 수출하잖아요. 그럼 그 수출하는 쪽 사람 이게 돌려. 그럼 계속 이 순환을 시켜.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런 일이 발생해요. 일본 쪽 바이어들의 요구를 수용해서 그거를 한국 엔지니어한테 전달하거나 아니면은 중국 쪽 바이어의 얘기를 받아들여서 한국 그 연구원한테 전달하거나 이건 쉬운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일본 바이어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일본 공장에 그러니까 중국 쪽 요구를 받아들여서 일본에 전달하거나 무슨 말 알겠죠? 반대로 일본 쪽에서 중국 쪽으로 전달하거나 그리고 LG 디스플레이 같은 회사는 미국이나 유럽 쪽으로도 전달하잖아요. 그럼 이게 막 전달할 때 동생이 일어는 굉장히 잘하는데 영어가 좀 약해요. 그러니까 동생이 중국 사람도 영어를 잘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로 영어가 잘 안 되는 사람끼리 떠듬떠듬 또 영어를 하면 되게 답답할 거 아니야. 그래서 동생이 하는 말이 와 진짜 이거 영어 일어 영어 중국어 동시에 되는 애 있으면 무조건 뽑는다 이래요. 무조건 뽑는다 그래요. 근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그런 식으로 회사에서만 이런 일들이 아니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경험상 그런 회사에서 경험을 딱 쌓고 나면 어떤 걸 할 수 있는지 아세요? 어떤 걸 할 수 있냐면 중국에서는 진짜 아무것도 아닌 물건인데 일본에서는 되게 비싸게 팔리구나. 아니면 일본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물건인데 저 캐나다에서는 되게 비싸게 팔리는구나 하는 게 눈에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어요? 존나 많이 보여요. 알겠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서 딱 물건 띄어다가 왁 파는 거예요. 저기 물건 딱 띄어다가 왁 파는 거예요. 이 물건의 종류는 상관없어요. 이 물건의 종류는 이쑤시개부터 핵폭탄까지 다 가능해요. 네, 핵폭탄까지 팔 수 있어요. 그런 걸 가장 많이 하는 나라가 프랑스이기도 하고요. 그럼 그런 식으로 여기에 있는 물건을 띄어다가 저 나라에 비싸게 파는 이런 걸 전문으로 하는 회사를 무슨 회사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여러분 소규모로 조그만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게 그냥 뭐 보따리 장사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저기 중국 조선족 보따리 상들이 저기 동대문 시장 가서 물건 띄어다가 중국 가서 좀 비싸게 팔고 메이드 인 코리아라고 해갖고 이런 거 알죠? 그다음에 중국 물건 떼다가 이게 동대문에서 더 싸게 팔고 뭐 이런 거 알죠? 이렇게 해서 약간 이문 남기고 하는 거 알죠? 그 정도 수준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겨우 옷 정도가 아니고요. 반도체, 배터리, 핵폭탄까지 다 가능하다니까요. 그럼 이게 만약에 봐요. 반도체, 배터리를 넘어서 예를 들면 뭐 미사일이거나 알겠어요? 미사일이거나 광물이거나 뭐 이런 식으로 알겠어요? 그다음에 히토류거나 이렇게 되면 거기에 남는 이문이 어떻게 있어요? 옷 정도 파는 게 아니고 그냥 무슨 말하는지 알겠어요? 그런 전략 물자를 팔게 되면 이 이문이 어떻게 되겠어요? 무지막지예요. 알겠어요? 이걸 전문으로 하는 회사를 뭐라고요? 이런 걸 전문으로 하는 회사를 이걸 물산 회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삼성이라는 회사의 모기업이 뭐예요? 삼성물산. 예, 삼성물산이 그런 회사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삼성물산이 원래 뭘로 돈 벌던 회사예요. 삼성물산이. 삼성이 뭘로 처음에 돈 벌었어요? 바로
외국에서 싸게 생산되는 설탕이죠, 설탕. 설탕 수입해서 우리나라에서 팔아서 이문 남겼던 회사가 그게 이 삼성물산이에요. 그래서 그 남는 돈으로 삼성전자도 짓고 삼성생명도 짓고 그랬던 거예요. 근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작은 일이 아니라니까요, 알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영어도 하고 일어도 하고 중국어도 하면 그런 게 눈에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어요? 세상은 계속 변하는데 물건도 계속 변할 거 아니에요. 그럼 눈에 보이겠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회사도 차리고 사업도 하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렇게 세계가 눈에 보이려면 말이 여러 개가 돼야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거, 정말 중요한 거. 여러분들의 그런데 전공은 뭐가 돼야 돼? 이쪽이 돼야 된단 말이야. 이쪽이 돼야 된단 말이야. 여러분들의 전공은 이건데 말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게 중요해. 그냥 영어를 전공했어, 일어를 전공했어, 이건 아무런 가치가 없어. 아무런 가치가 없어,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자연과학이나 공학이 전공이 될 거 아니야. 뭐 의대를 갈 수도 있겠지만, 근데 그 의대를 가는 게 아니라면 뭐 물리학과, 화학과나 아니면 전기화학부, 기계학부, 재료공학부 이런 갈 거 아니야. 근데 말이 이런 게 되는 거야. 그럼 나중에 여러분 이럴 수 있다니까. 여러분 러시아에서 우라늄 캐다가 뭐 중독 이런 데 팔 수 있다니까. 뭔 말인지 알겠어요? 러시아 우라늄 광산에서 그래서 우라늄 광산에서 계약 따가지고 중동 이런 데 팔 수 있다니까. 그래갖고 CIA 수배되고 이럴 수 있다고. 왜? 우라늄 거래는 미국의 허가가 없으면 안 되거든. 국가 간 우라늄 거래는 꼭 미국의 허가가 있어야 된다고. 이거 이제 대신 그렇게 되면 돈은 어떻게 돼? 돈은 어떻게 되겠어? 돈은 진짜 상상을 초월할 돈을 벌 수 있다고. 그런 일을 할 수 있다고. 전공이 뭐일 때? 이런 거일 때. 이런 전공이 이거여야 물건의 가치를 볼 수 있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기술에 대한 이해가 있기 때문에 물건을 볼 수 있다고. 그 상태에서 이게 되면 사람들끼리 엮어서 일을 아주 크게 벌일 수 있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꼭 뭘 해야 되느냐? 해외 어학연수를 갔다 오는 게 좋아요. 이게 여러분 어학연수 가서 팽팽 놀고 오는 애들도 있죠.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돈을 투자해도 될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돈이 투자가 되면 더 빛을 발할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엄마하고 아빠하고 막 쫄라가지고 그럼 알바라도 좀 더 해서 방학 되면 매 방학 때 무조건 어학연수 갔다 와요. 알겠어요? 엄마 아빠를 쫄라가지고 그러니까 다른 애들처럼 놀다 올 건 아닌 거 아니야. 가서 마약 파티하고 이러고 올 건 아니잖아. 그건 맞지? 그런 사람들은 아니잖아, 여러분들이. 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 사람도 있어. 그런 애들은 아닌 거지. 아니고 여러분들은 그 뭐냐면 슈레딩거의 파동 방정식과 불확정성의 원리를 이해하는 사람들이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돈을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매 방학 때마다 미국, 일본, 중국에 가서 계속 어학연수를 하고 와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그 바이랭구얼의 수준을 계속 갖춰야 돼. 그럼 여러분들의 미래는 정말 밝을 거야. 내 얘기를 명심히 하겠어요? 내가 지금 이렇게 피토하고 이게 설명한 이유가 내가 이걸 너무 늦게 깨달아서 그래요. 나는 내 부모님이 꽤 돈이 있는 부모님들이거든요. 그럼 나도 엄마 아빠한테 얘기했으면 갔을 거예요. 근데 내가 이런 생각을 아예 안 했어요. 학교를 다닐 때. 그게 나는 너무 지금 후회돼요. 그냥 공부만 잘하는 걸로는 안 돼요. 알겠어요? 안 돼요. 그래서 너무너무 후회돼요. 내가 이걸 예전에 알고 이렇게 바이랭구얼 능력을 갖췄다면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을지 나는 상상도 못 하겠어요. 무슨 말 알죠? 근데 이제 나는 이미 이제 가은이도 있고 뭐 김선아도 있고 뭐 아니 못할 건 아닌데 그럼 김선아랑 놀 시간이 줄어들잖아요. 뭐 그래서 싫다 이거죠. 김선아는 노는 게 좋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김선아랑 같이 놀고 이런 게 좋아서 뭐 굳이 딴 거 하기 너무 귀찮은 거야. 그래서 이게 장벽이 그런 장벽이 좀 있지 나는. 예. 그래서 이게 그래서 그냥 그런 건데. 그러니까 이렇게 딱 가정을 갖춰서 안정화되기 전에 어디로 튈지 모를 그럴 시기에 꼭 이렇게 하라고. 알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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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 빈 알겠죠? 알겠죠? 명심해야겠지. 그래서 여러분 능력 있는 사람일수록 투자를 더 많이 받아야 돼. 그걸 명심해야 돼. 알겠어요? 그래야 더 크게 돼. 더 크게 돼. 여러분들은 그럴 자격이 있어. 알겠죠? 너무 가슴 아파서 내가 나를 돌이켜봐 너무 가슴 아파서 그래. 저 뭐야? 시험 알겠죠? 알겠죠? 그죠? 하여튼 그렇다. 네. 시영이 영어를 너무 잘해가지고 스펙테이터. 좋아. 자, 어쨌건 자 몰수 계산했죠? 그다음 뭐 해야 돼? 그렇지. 자, 그럼 중화 반응 후 HA는 몇 몰 남아요? 0.5. 짱에 1 빼기 0.5 하면 되죠? 0.5 되니까 0.5 밀리모르. 그 다음 A 마이너스가 생기겠죠? 얼마나 생기죠? 0.5 밀리몰 생기겠죠? 맞아요? 맞아요?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얘하고 얘가 지금 0.5 밀리몰만큼 어떻게 되고 있어요? 둘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둘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0.5 밀리몰 어떻게 하고 있어요? 뭐라고? 세영 크게. 공존하고 있잖아요. 각각의 역할은 뭐죠? 얘는 짝산이죠. 얘는 염기죠. 얼마나 짝산하고 짝염기가 공존하네. 이건 무슨 용액이야? 완충용액이구나. 그러면 무슨 식으로 pH를 구할 수 있죠? 핸더슨 하셀버그 식으로 구할 수 있죠. 그럼 핸더슨 하셀버그 식으로 외워볼까요? 자, pH는 뭐죠? pKa 더하기 로그 뭐분의 뭐? 뭐분의 뭐? 산분의 염기. 알겠죠? 둘의 관계는 짝산, 짝염기. 그게 그 짝산이 지금 몇 몰 있는 거예요? 0.5 밀리몰 있는 거고요. 짝염기가 지금 얼마나 있는 거예요? 0.5 밀리몰이 있는 거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그런데 이때 pH가 얼마라고 돼 있죠? pH가 4라고 돼 있네요. 그렇다면 pKa가 4. 맞죠? 그렇다면 이때 KA는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알겠죠? 누구에 대해서? HA. 그래서 HA의 pKa는 10의 마이너스 4승. 그래서 이 결과를 적어놔 볼까요? 얘는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KA. 됐죠? 됐죠? 자, 그럼 이제 여기 줄게요. 다 썼죠? 여기 지나? 지우자.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HB. 근데 HB는 초기 농도가 0.02. 그죠? 0.02.
100ml와 NaOH는 0.0이라고 했는데 그다 pH 정보가 요거죠. 얼마나 넣었을 때? 100만큼 넣었을 때. 그리고 그때 pH는 얼마예요? 9. 그렇죠? 그렇죠? 자, 역시나 뭐부터 계산? 그렇지. 자, 그러면 여기에서 HB의 몰수 몇 몰이에요? 2mm몰이고요. 그 다음 OH-의 몰수도 몇 몰이에요? 2mm몰이죠. 자,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중화반응. 자, 중화반응 하면 누구만 남게 되죠? 자, OH-하고 HB가 지금 몰수가 어때요? 똑같죠. 똑같기 때문에 OH-가 모든 수소를 다 떼버릴 거 아니에요. 모든 수소를 다 떼버리면 그때 B-만 2mm몰이 남겠죠. 맞죠? 맞죠? 그 다음 뭐 해야 될까요? 뭐라고? 크게. 그렇지요. 바로 가수분해 반응을 생각해야 되죠? 그러면 가수분해를 생각하기 전에 뭐부터 계산해야 될까요? 크게. 바로 이 녀석의 초기 농도를 계산해야 되겠죠? 자, 부피가 지금 총 얼마예요? 부피가 200ml죠? 그러면 요 B-의 요 새로운 초기 농도는 얼마냐면 2mmol 나누기 200ml. 그럼 계산해 주시면 0.01몰가 되겠네요. 자, 그럼 그 다음 뭘 해야 되냐면 바로 방금 시영이 얘기했던 것처럼 B-의 무슨 반응? 가슈 분해. 요걸 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B- 가슈 분해 반응. 자, 그러면 이 가수 분해 반응이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이냐? B-가 H2O를 반응을 하면 HB가 되고 OH-. 자, 그럼 이때 초기 조건에 얘가 0.01몰 있는 거 아니야. 자, 그럼 반응을 하겠지? 빼기 Y 하면은 Y. 됐죠? 자, 그럼 이때 끝이 나면 얘는 0.01 빼기 Y. 자, 그럼 이때 이 반응에 당연히 뭐가 있어야 되냐면 평형상수가 있어야 되는데 평형상수는 뭐 분의 뭐? 얘 분의 얘. 그러면 0.01 빼기 Y의 Y제곱. 알겠죠? 그런데 이때 평형상수에서 요 H2O를 고려하지 않는 이유는 용매라서 용매는 뭐가 항상 1? 활동도 항상 1이라고 했죠. 자, 잠깐 이때 평형상수는 무슨 평형상수지? KB가 되지. KB. 그래서 이걸 무슨 평형상수라고 해? 바로 가수분해 상수라고 하지. 되죠? 자, 그럼 이때 여기서 이걸 계산할 수 있는데 이때 뭐 다 좋은데 자, 여기인데 여기서 이때 pH가 얼마야? 이때 pH가 얼마라고 돼 있어? 지금 9라고 돼 있지.
그럼 pH가 9면 pOH는 얼마야? 5지. 5지. 그럼 pOH가 5면 OH-의 농도가 얼마야?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이지. 맞아? 근데 이게 누구야? 이게 지금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y잖아. 알겠죠? 그럼 y를 여기다가 넣으면 어떻게 되겠어?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승 빼기 0.01 빼기 10의 마이너스 5승. 이렇게 하면 되겠지. 맞아? 그럼 이때 우리는 여기서 무슨 생각을 할 수 있어? 어머, 얘를 무시해야 되구나. 왜냐면 이거에 비해서 한 100분의 1 되는구나. 아니 1000분의 1이 되는구나. 알겠죠? 그러면 이때 얘 나누면 어떻게 되겠어?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이 된다. 이런 말이지.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이때 따라서 KA는 어떻게 계산할 수 있어? KA는 어떻게 계산할 수 있어? 바로 KW를 KB로 나눠야 되겠지? 그럼 KW는 값이 얼마였어? 10의 마이너스 14승이고 KB가 지금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이니까 계산은 뭐 나오고 있어?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누구에 대해서? 여기에 있는 HB에 대해서. 그래서 이놈은 사내리 상수가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이다. 알겠죠?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만 해도 이 문제는 거의 다 끝난 거야. 알겠죠? 거의 다 푼 거야. 전부 다 푼 거야. 자, 그래서 이때 데이터를 명시해 보자. HA는 농도가 0.01몰이었고 HB는 0.02몰인데 그놈의 KA는 각각 요거. 됐죠? 그러면 거기 첫 번째 선택지 기억 1 곱하기 20에서 8승은 맞아요? 틀려요? 틀렸구나. 틀렸구나. 됐죠? 그죠? 그 생각을 그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좋아. 됐죠? 됐죠? 자, 그럼 여기 줄게요. 몇 시분다? 습사 쓱쓱쓱쓱 습사 쓱쓱쓱쓱. 자, 그다음 니은 점 P PPP 찾았나요? 점필 PPP. 자, 그럼 점 P 예를 한번 보시면 여기서는 HA와 HB의 뭐가 같죠? pH가 같구나. 맞아요? 맞아요? 맞죠?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사내리 상수 KA를 어떻게 쓸 수 있죠? 사내리 상수 KA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바로 H 플러스 A 마이너스 오버 HA 이렇게 쓸 수 있죠? 맞나요? 맞죠? 그리고 KA인데 KA는 KA인데 HA에 대해 그리고 KA는 KA인데 HB에 대해서는 어떻게 쓸 수 있어요? 바로
H 플러스 B 마이너스 HB 이렇게 쓸 수 있죠? 이걸 위아래를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나눠라. 알겠죠? 알겠죠? 맞나요? 그런데 이때 점 P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누구하고 누가 같아지죠? 요거하고 여기 같아지잖아요. 맞죠? 그럼 이때를 다시 어떻게 쓸 수 있냐면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A 마이너스 over HA 곱하기 HB over B 마이너스 이렇게 쓸 수 있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 알겠죠? 근데 아시다시피 요 HA 요 놈이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이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요 놈은 뭐이 깜짝아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이잖아요. 그럼 얘는 얼마라는 얘기겠어요? 1 곱하기 10의 2승. 됐죠? 니은 되다. 그럼 이제 이런 거는 어떻게 이렇게 풀 수가 있느냐? 바로 요 꼴을 보는 거예요. 요 꼴. 요 꼴이 어디 있느냐는 거죠. 요 꼴이 이제 사내리 상수에 항상 나오는 꼴이거든요. 이건 그거의 역수고요. 그리고 점피라고 했을 때 pH가 같기 때문에 이런 생각에 쉽게 도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죠? 자, 그 다음 Q에서 H 플러스의 농도를 구하래요. 허이 샤 허이 샤 샤샤샤. 자, 그 다음 선택지 분석. 디귿. pH가 얼마냐? 어디서? Q. 자, 역시나 뭐부터 계산해야 되겠어요? 뭐부터 계산해야 되겠어요? 뭐부터 계산해야 돼요? 몰수부터 계산해야 되죠. 왜 몰수부터 계산해야 되죠? 섞는 거니까요. 자, 저기서 HB에 대한 거죠. 자, HB 몰수 얼마예요? HB 몰수는 초기 몰수가 얼마예요? 여기 있잖아. HB. 0.02몰 100ml. 알겠어요? 0.02몰 100ml인 게 2개 곱하면 2mm몰이겠죠. 자, OH 마이너스 몇 몰이에요? OH 마이너스 얼마예요? 자, 1.6이겠죠. 맞아요? 뭐하고 뭘 곱하라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80하고 0.02 이 두 개를 곱하라는 얘기죠? 80 곱하기 0.02 하면 1.6 나올 거예요. 그렇죠? 이거 이해했어요? 되셨죠? 자, 그러면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중간 활용이죠. 자, HB는 몇 몰 남아요? 0.4몰 남죠. 자, 그 다음 B 마이너스는 몇 몰 생겨요? 1.6 생기겠죠. 뭐예요? 그렇죠. 완충용액이죠. 다들 발음이 아주 그냥 발음들이 아주 훌륭해요. 아주 좋아요. 자, 그러면 완충용이니까 무슨 식 써야 돼요? 그렇지. 핸더슨 하셀바식을 써야 되죠. 자, 한번 읊어볼까요? pH는 pKa 더하기
로그 3분의 0 그렇죠. 짝산 짝인 하면 되죠. 자 그러면 지금 그래서 짝산이 HB니까 0.4 그죠? 그 다음에 짝용기가 얼마나 있어요? 1.6 됐죠? 됐죠? 계산해 주시면 된다. 그럼 이때 여기에서 요 pKa가 지금 얘가 지금 B에 대해서니까 그 B의 선내리 상수가 이거 1 곱하기 10-6승이잖아. 그러면 제 값이 어떻게 되냐면 값이 6. 얼마? 6. 아니 그게 6이지 6이고 얘는 4지. 여기까지 4지. 그러면 얘를 계산해 주시면 6 더하기 로그 4. 6 더하기 로그 4. 무슨 말 알겠죠? 로그 4. 그러면 이때 여기에서 따라서 H 플러스 농도를 표현할 수 있나? 뭐 굳이 H 플러스 농도를 뭐 굳이 구하자면 로그 4가 양수야 음수야? 로그 4는 양수야? 양수? 얼마 양수 맞아요? 양수? 로그 4가 1보단 작지? 작지. 그러면은 1 더하 이게 10에 아이 완전 헷갈려. 이게 마이너스 로그 H 플러스니까 얘는 10에 마이너스 로그 4승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6승 이거지. 맞나? 이렇게 써도 돼요? 아니, 뭐 굳이 이렇게까지 할 건 없지만 뭐 됐죠? 됐죠? 이렇게 되죠. 그럼 뭐 계산하면 뭐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나올 거 아니야. 어쨌건 답은 4 곱하기 10의 7승이다 아니다? 아니다. 알겠죠? 그렇죠? 뭐 계산기가 있으면 좀 더 계산할 수 있는데 뭐 얼마래요? 얼마라고? 이게 하면 2.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 이 정도 나와요? 이렇게 돼요?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아마 뭐 1보다 작은 값이죠, 그렇죠? 이게 뭐 0.25 될 거예요. 0.25. 그래서 해서 이렇게 해주면 되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다음 또 선생님이 또 중요하다고 했던 문제가 또 있나요? 네, 있습니다. 몇 번? 많아요? 네. 여기 3번이랑 있는 거 같아요. 어떤 어디를 볼까요? 23번 18쪽 18쪽. 그리고 19쪽이 있는 문제. 18쪽, 19쪽에 있는 거. 자, 예, 보도록 합시다. 18쪽, 19쪽. 자, 18쪽. 자, 네, 또 칠판에 적는 동안 한번 브레인스토밍 해보세요. 시작! 지우사, 쓱쓱쓱쓱. 아침 몇 시야? 5시. 그러면 한 10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갔다 오세요. 네, 좀 끊어야 되겠다. 네.